네, 오늘 와이어 프레이밍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와이어 프레이밍 소스 양쪽에 그 지금 7번하고 15번에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150번 와이어 프레이밍이라고 들어와 있죠? 네, 요거 150번 와이어 프레이밍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 가세요. 와이어 프레이밍. 네, 와이어 프레이밍을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연습, 구현 연습을 초반에 할 게 이제 서울랜드 사이트를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거나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거, 한눈에 보이는 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일단 서울랜드 들어볼까요? 서울랜드. 서울랜드 .co.kr. 네, 제가 서울랜드한테 약간 고마워하고 있어요. 사이트를 완전 개편할 수도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개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왜 이미지가 잘 안 들어오지? 이거 포기했나? 사이트를 완전 포기했나? 약간 이상하네. 네, 여기 이미지가 되게 느리네요. 잘 안 들어오네. 네, 여기 그 서울랜드 사이트를 보시면서 일단 뭐 보이는 대로 일단 봐볼게요. 여기 전체적인 이제 구조도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딱 구성하는데 구조도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의 구조도. 그래서 구조도를 보시면 네, 구조도. 자, 상단 이 부분이 또 있겠지. 이 부분. 상단 부분. 요게 이제 제일 위에 상단이라고 하신다면 상단 부분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전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있겠지. 이런 거는 이제 전체 항상 보이는 메뉴로 해서 GMB 메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전체 메뉴 GMB라고 해보겠습니다. GMB 메뉴. 그리고 이쪽에 뭐 랭귀지 선택하는 것도 여기 있네요. 랭귀지, 언어 선택.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로 좀 내려가면은요, 상단 다음에 요 부분이 배너 파트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배너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배너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배너. 그리고 여기 이제 배너 넘어가고 배너 순번 같은 게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할인 프로모션, 이쪽은 하이쿠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게 들어가는 상단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배너 영역이라고 일단 하죠. 배너 영역.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컨텐츠를 요약해서 보통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페이지들은요, 이런 파트를 되게 옛날에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영 시간 이만큼, 한 줄 다 차지고 이만큼, 뭐 다이나믹 서브랜드 한 칸, 뉴스 앤 노티스 한 칸,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롤이 밑으로 이게 크게 내려가면서 뭐 한 페이지씩 차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구조 짜보기는 일단은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시간, 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컨텐츠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컨텐츠가 돼요. 컨텐츠 영역.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1, 2, 3, 4.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하단이 되겠죠. 하단 영역. 하단 영역에는 뭐가 와요? 하단 영역에는 그 하단 로고도 오고, 그 다음에 뭐 링크, 하단 링크도 있고요. 하단 링크, 하단 여기 그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오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SNS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SNS를 좀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밑에 수년째 밑에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안 바꿔줘서.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
다른 이제 연계되는 사이트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쭉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떤 구조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랜드에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려고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할 텐데 대상층은 놀러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상단에 우리가 어떤 데인지 뭐 제목처럼 이렇게 로고가 상단 줄에 오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메뉴들을 상단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계획 세우기, 즐거운 상상 이러면은 계획 세우기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안에 이 메뉴가 뭔지 우리가 딱 보면 우리 가서 뭐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유도되기가 쉽게 이런 걸 레이블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레이블링을 굉장히 이름 붙이기 레이블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우리 그러면 가서 뭐 가지고 놀아볼까 뭐 이런 거 즐거운 상상. 그 다음에 우리 여럿이 가는데 그러면 단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가는데 연간 이용권 한번 이용해볼까? 연간 이용권. 그리고 우리 미리 예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매해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GMB 메뉴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GMB 메뉴를 놓고 그 다음에 혹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언어별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상단에다 놓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뽑아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이트가 지금 이미 있지만 이 사이트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뽑아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이제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너 부분과 할인 프로모션을 여기다 노출시켜 주세요. 배너는 그때 올라오는 배너가 한 뭐 6개에서 뭐 10개 사이,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가 항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추가되면 여기에 계속 추가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상상력도 좀 필요해요. 이걸 딱 보면서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할인 프로모션은 뭐 제휴 카드들 회사에서 제휴해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할인 다 받고 그런 걸 되게 원하잖아요. 물건 살 때도 할인 쿠폰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그죠?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싸게 사는 걸 사람들이 되게 바라니까 이거를 상단의 배너 부분에다가 똑같이 노출해 주자. 처음에는 배너만 놔요 이랬었는데 아니야 배너 위에 한쪽에 한 켠에 나올 수 있게 해주자 우리.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에는 꼭 필요한 게 뭐 있냐. 메인에서 요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그 계절마다 약간 그 오는 시간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늘 날짜하고 오늘 며칠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운영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20시다. 8시까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요게 좀 시간대가 빨라지죠. 9시부터. 그러니까 계절마다 몇 시부터 하는지 몇 시까지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다 보여주고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게 퀵 링크를 여기다가 이용 요금, 공연 시간, 공연 보러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가이드맵도 여기다 주고 사람들이 차 타고 오시는 사람들은 오시는 길까지 이렇게 안내를 운영 시간을 제일 먼저 놓자. 왜? 이게 제일 중요해. 저 같으면 이거 더 눈에 띄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스럽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욕먹어요, 요즘은요. 이게 뭐야, 눈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옆으로 길게 놨을 거예요, 크게. 길게, 한 줄 나오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조금 바뀌었다는 게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영상. 다이나믹 서울랜드에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재밌게 돌아다닌 거를 공식 영상으로 얘네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신 뉴스 같은 거, 뉴스 앤 노티스. 2020 루나 마스크 파티. 와, 이 기획을 이렇게 했네.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마스크 쓰고 할 수 있어 파티. 그러면서 마스크 파티 이런 것도 마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여기 업데이트되는. 이 새 소식 업데이트 노티스 이거 중요해. 그래서 세 번째에다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북. 옛날엔 이게 4개였어요. 제가 이걸 맨날 구현하다 보니까 얘네들 변천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원 칭찬하기도 있었는데 직원 칭찬하기 그냥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물이
몇 년 전거 막 3, 4년 전게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렸어 얘네들이요. 아예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얘네 거, 블로그 이쪽은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NS 연결 부분을 여기다가 얘네들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텐츠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에 어떤 요약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주로 메인 페이지에는 요약적인 내용을 많이 게시를 하거든요. 서브 페이지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영역에는 보통 이제 회사 정보 뿌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추가적인 링크를 여기다가 이제 많이 걸어놔요. 회사 소개, 인재 채용, 고객센터, 제휴문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 여기 두껍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이런 거는 법적으로 꼭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다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단에다 놓죠. 우리들이 뭐 하고 싶어서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수로 놓는 건 하단에 있다.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또는 부가적인 거. 그리고 요즘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SNS 요거를 좀 노출을 위로 올려서 상단에, 저 같으면 여기다가 놨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SNS를 여기다가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옛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가는 것도 놨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구성을 잡을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도 안 들어와 이미지? 얘네가 약간 로딩이 좀 이상한가 봐. 네, 여러분도 이미지 안 나와요? 얘네 사이트 문제 있네 그럼.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제가요 와이어 프레이밍 한 거 보시면요, 일단 기본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조를 그려가지고 만들 때 요것도 다 이제 그림 그리는 저기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는 디자인 파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파트를 약 한 달 정도 하거든요. 반 잘라가지고.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로 전부 다 그린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그려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라서 필요한 거 갖다 쓰고 뭐 이런 거. 그런 수업이 이제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 사이트는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저희가 그리드에 분석을 해서 그리드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드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웹사이트 구현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거 하려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보려고 기준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거 봤고요. 여기 모거 PDF라고 있죠. 모거 PDF. 이게 와이어프레임 툴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구조도에 나온 거, 여기는 로고, 여기는 메뉴 로고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배너 영역,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린 거예요. 컨텐츠 영역, 회사 정보 영역.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그 두 번째 장.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그 기능 같은 것들 나온 거죠.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안 하긴 했어요. 지금 여기다가.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 시 하위 메뉴 전체가 내려오면서 디스플레이 됨. 뭐 이런 설명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다 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위드스 100% 배경 이미지 중앙 정렬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필요한 설명들을 좀 했는데, 우리가 그 요구사항 도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뽑아야 돼요. 요구사항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브 페이지는 지금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서브 페이지는 이렇게 서브 페이지 들어갔을 때 포매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 제목, 서브 리스트, 그리고 여기 이용 시간 이런 거, 안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된다는 거 좀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일 때 모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얘네들도 모바일이 있어요. 모바일.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폰 모양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옆으로 돌렸을 때, 세웠을 때, 그다음에 옆으로 돌렸을 때 모양, 이런 것들 여기다가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와이어 프레이밍을 할 때 일단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그랬는데 와이어프레임이란 얘기가 생소하시죠? 네, 와이어프레이밍, 즉 목업이라고 하는데요. 모킹 작업, 목업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지. 와이어프레이밍은요. 처음에 웹사이트 분석 단계에서 보통 나와요. 분석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사이트 분석 설계 단계에서 페이지 구성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구성도를 간략하게 그리고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작업을 우리가 와이어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해요. 와이어프레이밍 목업. 그래서 와이어프레이밍 목업이라는 거를 영문으로 좀 써보면요. 와이어프레이밍 또는 목업. 목업. 이렇게 얘기해요. 목업.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원래 영어는 이렇게 와이어프레이밍. 그래서 그 철사 선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프레임을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보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목업은 그 가안을 그려보는 겁니다. 모킹 작업, 목업하기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UI, UX에 대한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UI, UX 디자인 설계, 그죠? 디자인 설계를 위해 자세한 설계 이유를 여기다가 써야 돼요. 설계 목적 및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자세한 설계 목적 및 이유.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있지? 라는 거. 왜 로고가 왼쪽에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왜 로고가 가운데 있죠? 왜 심지어 여기는 왜 로고가 없죠? 어떤 때는 왜 메뉴가 없죠? 요즘은 메뉴를 숨기는 걸 많이 하거든요. 메뉴를 이렇게 싹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햄버거 버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햄버거 버튼 같은 걸 놓고 왜 메뉴가 햄버거 버튼에 숨겨 있죠? 모바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널브러져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뭐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요구 사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유저, 즉 그 이 의뢰인, 즉 이 사이트를 쓰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시는 분의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경청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 기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가 더 좋다는 제시를 해줄 수 있어도 그렇게 하시는 건 요즘 안 맞아요.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분석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작업이고 그다음 UI, UX 설계를 위해 자세하게 설계 목적 및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디자인 내용, 상세한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상세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므로 개괄적인 모양, 대체적인 모양, 위치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을 보려고 로고 같은 건 이제 넣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로고나 뭐 메인에 이런 그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와이어 프레이밍 작업, 목업 작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와이어 프레이밍 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설치하신 게 발사믹, 발로 그린 발사믹. 제가 발로 그림은 제가 하는 얘기고요. 와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근데 깨끗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약간 손그림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고 기본 세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또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어프레임 목업을 띄워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어제 깐 프로그램 발사믹 B 단위에 있고요. B 발사믹이라고 B에 있죠. 여기 B 요거 발사믹 목업이라고 아예 써 있잖아. 발사믹 목업 툴이니까 목업 3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 PC 다 안 까신 분 다 깔았어요. 경선 시절에도 깔았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 그래 어제 그거까지 다 레지스터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비용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어놓고 이제 상단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요. 네, 올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와이어 프레이밍 스테이지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그 한 장의 문서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그래서 요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늘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목을 달아주시고 이름을 쓰는 건데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 메인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 바꾸고 싶다.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이름 바꾸라고 나와요. rename,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여기다가 메인 페이지라고 아까 한글로 쓸게요. 메인 페이지 1 이렇게 할게요. 메인 페이지 설명이 1, 2, 3, 4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rename을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이름 여기 페이지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걸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만들고 싶잖아요. 메인 페이지 밑에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밑에 또 생겨요. 이렇게. 네, 여기 위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네. 스테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거의 똑같은데 뭐만 좀 다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걸 카피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uplicate라고 있어요. duplicate, 복제. 여기 삼각형을 딱 눌러서 복제하시면 복제해서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카피 페이지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그려놨으면 그린 애가 똑같이 생겨요. 밑에. 네. 그리고 얘를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 누르시면은요. Move to Trash, 쓰레기통의 이동. 네, 쓰레기통 이동이 있어요. 쓰레기통 이동. 이렇게. 네. 근데 잘못 지웠다. 바로 잠깐 컨트롤 Z 안 먹나요? 그거 안 먹는다. 네. 트래시에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 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에다가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올은 너무 다 나와서 좀 헷갈리고요. 여기 보시면 reset, asset은 뭐냐면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asset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져와서 뭔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면 여기에 등록이 돼요. 네. 여기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빅, 버튼, 커먼, 컨테이너, 폼스, 아이콘, iOS 관련된 게 들어있네. 레이아웃, 마크업, 미디어, 심볼, 텍스트 이렇게 분류를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뭘 그리고자 할 때는요, 그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지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컨테이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컨테이너스 가운데 컨테이너 담는 도구, 담는 거가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 모양도 있고 브라우저도 있고요. 저희 브라우저 꺼내볼까요? 크게 한번 그려볼 거니까 브라우저 꺼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주소 혹시 뭐 이렇게 주소도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쓸 수 있어요. 뭐 서울랜드 뭐 이런 거. 네. 쉬는 시간 됐네. 요거 하나 꺼내 놓고 사이즈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 표시되거든요. 네, 요거 수정하고 작업 넣어보는 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